안녕하세요. 차하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남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관심은 있어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남자.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거리를 두는 남자 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남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를 좋아하는 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성분들 입장에서 진짜 왜 헷갈리냐면요. 여우 같은 남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같이 있을 때 높은 텐션을 보여주면서도 다음 날에는 태도가 바뀌거나 정작 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고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우 같은 남자들이 왜 본인의 질투를 숨기는지, 왜 관심이 있어도 티가 나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트렌드에 좀 민감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트 시그널 5를 진짜 최근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내용의 이후 내용이나 결과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스포일러 없이 오직 현재 장면에서 보이는 감정과 행동만을 가지고 리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알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남녀 관계에서 여성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 지금 이 여유로운 남자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심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를 같이 봐볼까요? 여성분들은 남자의 말투, 분위기, 현재 본인에게 쏟는 관심의 정도로 남자의 호감도를 파악합니다. 향수 맞아요. 뿌렸어요. 랑이에요?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뭐? 향 되게 좋다. 그쵸? 뭐가 많길래 엄청 달고 이런 냄새를 안 좋아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향이 좋아가지고 뭔가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아. 여기까지는 좋아하세요? 유경님이 우열님의 마음에 관심 대해 있는데.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쓰세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로 우열님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여자들의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모이는 장면이에요. 운전하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다들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파요. 배고파. 이때 이제 우열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규리님과 두 번째 드라이브를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규리님과의 첫 번째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데이트 이벤트가 있기 전에 규리님이 우열님에게 출근을 같이 하자라는 언지를 줬고 우열님도 같이 출근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우열님의 성향상 지금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리님에 대한 호감도와는 별개로 이번 드라이브는 유경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밥을 같이 먹는 장면에서 보면은 우열님의 시선이 유경님에게로 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기남, 예측되지 않는 준현님이라는 존재, 연상의 직업이 좋은 준현님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대화도 많이 안 해봤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으니까 파악하는 성향이 강한 우열님 입장에서는 준현님이 미지의 존재였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호감 신호로 문자를 보내고 대화할 때 자연스러웠던 유경님의 심리 상태가 궁금했을 거고 관심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유경님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심히 바라보죠. 그리고 유경님의 그 시선을 느껴가지고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경님이 딸기라테를 언급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열님의 시선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원래 차를 타면서 안 좋았던 속이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자 이제 딸기라테를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변수가 생겨요. 뭐냐면은 성민님의 개입이에요. 치즈 라떼는 있어요, 확실히. 유경님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경님은 좀 당황을 하죠. 치즈는 살짝 지금 느끼할 것 오케이. 같아가지고. 민주님은 성민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민님께서 유경님을 챙기는 걸 보고 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심리 파악을 잘하는 우열님 입장에선 사람의 표정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잘 보기 때문에 느꼈을 겁니다. 유경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꽤 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때 남자 여우의 성향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어제 바다 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누가요? 제가요. 아 진짜요? 여기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어제 서로 바다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다 볼 줄 몰랐어요.
우열님이 유경님에게 관심이 있음에도 규리님과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문자를 통해 유경님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명분상 규리님과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규리님과의 연결고리를 언급을 해도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언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규리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경님으로 인해 본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고 본인에게 문자로 투표를 했던 유경님을 심리적으로 흔들어서 유경님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열님은 규리님의 성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규리님의 심리도 안정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민님께서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눴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열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우열님 입장에서 되게 좀 파악하기 어렵게 준현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열님이 생각이 또 많아졌을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열님께서 멋쩍은 표정을 지어 보이죠. 여우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왜냐하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감정을 공유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준현님도 그렇고 유경님도 그렇고 이렇게 어물쩡하게 대화를 넘겼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여우 같은 남자의 심리에서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노래 얘기도 많이 했고 음악 얘기, 음악 취향 이런 음악 거. 들으면서 오셨어요? 네. 우린 아예 안 들었는데. 와, 여기서 저 우열님이 좀 강하다고 느낀 게 우리는 아예 음악 안 들었는데 이런 멘트를 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오히려 좋았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우열님한테 관심 있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우열님한테 관심 있는 유경님께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또 유경님을 향해 있어요. 우열님의 시선이 규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연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봤을 때 유경님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경님이 멘탈이 약해요. 보면은 상대를 좀 강하게 본 나머지 판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을 너무 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진짜 여우라고 느껴진 부분이에요. 유경님을 힐끗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규리님한테 대화를 걸어요. 아까 바세린 챙겼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묘하죠. 있어요. 저 써도 돼요? 유경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규리님과의 개인적인 접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 규리와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유경님의 표정이 바닥까지 단숨에 안 좋아져요. 여기도 영종도인데 꽤 멀리까지 입술에 들었구나. 발랐어. 여기까지? 우열님 같은 남자가 왜 여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냐면 속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속마음은 유경님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티가 났나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리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나쁜 남자의 경우에는 질투를 표현하기보다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서 준현님과의 데이트가 어땠어? 라고 묻기보다 나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규리님에게 바세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원님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서 유경님의 표정이 계속 안 좋아요. 혹시 새우랑 너무 사이구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음식 이쪽으로 올 것 같아서 여기 앉아도 돼요? 근데 이후에 성민님이 돌발 행동을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갔다 올게요. 어디를요? 편의점 2차로 갔다 오신다고요? 있지 않을까요? 약까지는 못 살 것 같고. 예, 성민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또 유경님이 근데 여기서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민님이 기회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 우열님이 입술을 앙 다물게 되죠.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쭉. 멀미하긴 있고 깜짝이야. 멀미했는데 네. 단 걸 먹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바구열 때문에 딸기라떼 시켰는데 그거 먹고 속만도 안 좀 뭔가 좋아졌네. 느끼했어. 맞아. 평소에도 그러나요? 아니요. 아마 저런 거 좀 먹고 사실 바람도 좀 쐬고 이러면 그쵸. 바람 괜찮아지지 않아요? 쐬면은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여기서 성민님의 성향이 나오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준현님과 드라이브를 할 때 어땠었는지. 반면 우열님은 규리님과의 관계를 대놓고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 에피소드에서는 대비되는 행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인이니까. 예. 아, 제가 처방 내드릴게요. 그냥 미인이 먹으래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훨씬? 네, 훨씬 진짜 감사해요. 미인 물이 먹어서 딱 저한테 맞는 처방이야. 정확하네요. 그쵸? 명인가요? 뻥이네. 오케이. 아 대박. 가시죠. 괜찮아요? 바람 쐬기가 좀 다행이다. 이제 돌아온 유경님의 표정을 바로 살피는 우열님. 근데 표정이 좀 떨떠름하죠? 지금 속에서는 화가 끓어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스타일이 질투가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거죠. 많아지는 회 먹을게요. 지금 눈이 회 먹을게요 하는데 뭐 먹었어요? 반짝반짝. 왜냐면 아까 둘이 오면서 회 먹고 싶다 했어요. 햇소주 하고 싶다고 맞아요. 계속 그랬거든. 아직도 엄청 남았다. 그러게요. 감정이 복잡하다 다들. 또 뭔데? 몇 퍼센트예요? 그래. 몇 퍼센트? 표면적으로는 우열님의 시선이 규리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냥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우열님은 행동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상대방을 흔들어요. 사실 이런 방법은 정말 도박수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속마음이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야 되죠.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멀미도 멀미인데 우열님으로 인해 컨디션이 안 좋아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냥 아까 정신 없었던 게 속은 괜찮았어. 활명수 먹었는데 무슨 활명수냐? 미인 활명수. 미인? 이 분위기가 저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우열님의 표정이 묘하죠. 이제 우열님이 반격을 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뭔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가까워지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 나한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남자들의 말과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유경님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열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드라이브를 같이 했던 규리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을 뿐이니까요. 당연히 너무 신경이 쓰였죠. 와, 너무 잘 나온다. 이게 이거 멀어서. 아, 이거 왜냐면 유경님 입장에서 성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타이밍이죠. 근데 우열님의 눈치가 진짜 빠르다고 느낀 게 이런 유경님의 심리 변화를 바로 파악하고 가서 나베? 규리님과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유경님을 또 한 번 흔들게 돼요.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적당히 먹으면 있고 과음하면 없다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아, 거죠. 저는 한 번도 효과가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거 항상 과감한 사람. 아하, 내 문제였구나. 아, 앉았을까요? 내일 있는지 한번 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도 기싸움이 있어요. 성민님은 진짜 확실해요. 유경님을 신경 쓰게 만드는 규리님에 대한 태도와 유경님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다르죠. 우열님 입장에서는 유경님이 성민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음을 확인했고 표면적으로 엮여있는 규리님에게 장난을 치는 성민님에게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반응을 바로 한 것이고요. 막장하고 갈까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막장하고 딱. 이후 우열님은 이 자리가 길어져 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죠. 사실 우열님이 정말 유경님에게 마음이 없고 규리님에게 마음이 있었던 게 확실했다면 더 차분했어야 돼요. 이렇게 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열님이 이런 텐션을 보였다는 건 현재 흐름이 본인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리님에게 호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경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규리님과의 관계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열님이 그렇게까지 만족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문자 타임이 다가옵니다. 제가 남자 여우는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한다고 했죠. 특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규리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확실한 행동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이 타이밍에서는 규리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왜 여기서 우열님이 규리님에게 문자를 보냈냐?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문자를 보내면 방송에 공개적으로 보여지겠죠. 그리고 유경님과 규리님도 우열님의 진짜 속마음을 문자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선 본인 행동을 되돌이켜 봤을 때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규리님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봅니다.
아직은 관계의 초반이기 때문에 우열님의 성향상 본심을 확실하게 내비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서는 상황 자체에 대한 도파민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규리님에게 호감이 있는 것도 맞고 우열님이 감정적으로 유경님에게 지쳐서 이런 선택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유경님 자체가 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열님이 유경님과 대화를 할 때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유경님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열님 같은 성향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면 규리님은 우열님에게 감정적인 피로감을 주지 않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서 사람 자체가 편안함을 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규리님에게 말을 놓자고 했을 때 규리님께서 밀어냈었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편안하지가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열님은 본인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표면적으로 이미지를 위해서 규리님을 투표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유경님은 우열님이 본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도를 해요. 이 부분에서 유경님이 우열님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우열님이 본인을 좋아하지만 규리님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유경님 본인도 성민님과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보여줬지만 본심은 우열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 우열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안도를 했었던 것이고 우열님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경님이 우열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죠.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하트 시그널 5를 통해 여우 같은 남자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 여우로 보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과정을 능숙하게 풀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맞춰주면서 호감을 얻어서 그로 인해 도파민을 얻는 부분과 진짜로 이 남자가 상대방 여자한테 호감을 느껴서 편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장면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화 중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고 향수에 대해서 물어본 장면. 이 장면은 저는 사실 우열님께서 크게 유경님한테 호감을 느낀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 여자한테 맞춰주면서 여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우열님께서 유경님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 장면은 같이 요리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우열님이 솔직하게 말을 해요. 아, 나 요리 처음 해본다. 이렇게. 근데 유경님께서 응원을 해주고 우열님의 길을 살려줍니다. 되게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둘이 같이 티키타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가 진짜 저는 우열님 같은 남자가 가면을 벗은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열님 같은 남자는 본인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면 이성적인 끌림이 있을수록 거리를 두고요. 질투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도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만날 때 강한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은 남자가 가면을 쓴 모습을 좋아해요. 우열님 같은 남자가 사실 가면을 벗었을 때 그거를 생각보다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여우 같은 남자를 상대할 때는 결국에는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본 내용은 3화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을 준비하느라 뒷 내용을 다 못 봤어요. 지금 7화까지 나와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얼른 그 뒷 내용을 보고 싶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